이번 동영상에서는 5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차원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 스키마에서는 팩터 테이블하고 차원 테이블이 1대 다의 관계를, 그러니까 차원 테이블 1,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 팩터 테이블이 여러 개 대응하는 다대 1의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러한 그 일반적인 차원 관계를 이제 관계의 차원을 이제 추가해서 좀 더 특수한 관계의 차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 차원들 중에서 우리가 4단원에서 살펴본 게 부모-자식 관계인데요. 부모-자식 관계는 물론 이제 1대 다의 관계를 이제 가지죠. 부모 하나에 대해서 자식이 여럿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로 다른 필드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원이면 사원 아이디에서 사원 아이디 동일한 칼럼에 있는 값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런 부모 자식 관계는 차원 테이블이 이러한 관계를 이제 가질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참조 차원이라든지 팩트 차원이라든지 다대다 관계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런 차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차원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타 스키마보다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나 좀 더 이제 복잡한 스키마를 가질 때 이제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참조 차원인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실 테이블, 팩터 테이블이에요. 근데 우리가 맺고자 하는 차원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이 차원 테이블이 이 팩터 테이블하고 직접 이렇게 참조 관계를 맺질 않고, 이 눈송이 스키마처럼 중간에 있는 다른 차원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참조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을 이들 두 개의 이제 이 차원 테이블을 합쳐서 한 개의 그 차원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 팩터 테이블을 이제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차원 테이블에 있는 칼럼들은 사용하지 않고, 요 뒤에 있는 이 차원 테이블의 칼럼들만을 사용을 해서 이 팩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실 테이블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차원 테이블하고 사이에 그 차원을 직접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다른 차원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 사실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정하는 그런 형태의 분석 차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을 우리가 참조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참조 차원의 또 다른 용도는 우리가 측정 변수들을 서로 비교하려고 할 때, 이 측정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제 사실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제 사실 테이블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중간에 공통된 차원 테이블이 있어야 이 공통된 차원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개의 스타 스키마에서 공통된 차원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경우처럼 그 차원 테이블이 가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공통된 차원 테이블을 찾아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세일즈라는 팩터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라는 팩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된 매출액하고 판매점 매장을 통해서 판매된 매출액하고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시간 차원인 경우에는 서로 공통된 시간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1, 4분기에 인터넷 세일즈는 얼마고 올해 1, 4분기에 매장에 있는 리셀러 세일즈는 얼마냐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인터넷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샀느냐 하는 걸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 세일즈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원 테이블은 고객이라는 차원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리셀러 세일즈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원 테이블은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차원 테이블이 서로 다르죠. 차원 테이블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 세일즈를 이제 어떤 고객들이 주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는 또 어떤 고객이 주로 많이 샀는지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여기는 매장만 나오고 이걸 구매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객도 어떤 지역에서 살고 매장도 어떤 지역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라는 이제 이 차원 테이블이 공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스타 스키마가 아니라 눈송이 스키마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세일즈는 고객 차원과 그 고객 차원이 또 참조하는 지역 차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지역과 리셀러 세일즈는 매장 차원과 그 매장 차원이 참조하는 지역 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눈송이 스키마에서 공통된 차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오그래피가 있죠. 지역이 있죠. 그럼 이 지역을 사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 세일즈가 얼마 발생했고 어느 지역에서 리셀러 세일즈는 얼마 발생했나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 참조 차원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브를 실행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로 가서 그 브라우저를 로딩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한 후 이제 다차원 분석표를 실행하기 위한 엑셀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인데 그 리셀러 세일즈가 지역별로 얼마만큼 팔렸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오그래피에 가보면 이렇게 국가별, 주별, 도시별 이렇게 지오그래피즈라는 계층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오그래피즈 계층 구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행의 차원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값이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차원 드릴다운이나 롤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드릴다운이나 롤업이 지금 안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리셀러 세일즈가 아니라 인터넷 세일즈를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하면 인터넷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그래피가 아니라 우리가 카스터머에 있는 카스터머에 있는 로케이션에 카스터머 지오그래피 하면 이제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를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드릴다운하고 롤업이 되죠. 그럼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는 드릴다운하고 롤업이 되는데 인터넷 세일즈에서 리셀러 세일즈에서의 지오그래피는 왜 드릴다운하고 롤업이 안 되느냐? 그러면 인터넷 세일즈에서의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는 여기에서 보면 그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카스터머 고객의 풀네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각 지오그래피 차원에 있는 국가라든지 뭐 주나 도 이렇게 도시 이렇게 쭉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카스터머 차원의 그 계층 구조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를 보면 두 개의 차원 테이블, 그러니까 카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하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지역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하고를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인터넷 세일즈의 스타 스키마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세일즈라는 팩터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이제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는 카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이 풀네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오그래피에 있는 뭐 시티라든지 뭐 스테이트 주나 프로빈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컨트리 리전 코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카스터머 차원하고 지오그래피 차원을 있는 칼럼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 그 팩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드릴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셀러 세일즈의 스타 스키마를 보면 여기에 리셀러 세일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라는 차원 테이블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리셀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이 스키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가 아니라 여기에 리셀러 세일즈 어마운트를 선택을 하고 카스터머 지오그래피가 아니라 지오그래피에 있는 지오그래피즈라는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그 도시하고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죠. 시티하고 우편번호, 스테이트.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리셀러에 대한 칼럼들을 합쳐서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리셀러하고 지오그래피를 사용해서 같이 만드는 계층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 지오그래피만 사용해서 만드는 계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팩터 테이블하고 연결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죠.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오그래피가 리셀러를 통해서 연결된다 하는 걸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차원 분석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오그래피가 리셀러를 통해서 그 리셀러 세일즈라는 팩터 테이블을 참조를 한다 하는 이
참조 관계, 참조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참조 관계를 설정해 주는 이 과정을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를 열고 큐브의 차원 용도를 이제 따라가 보면 여기에 지오그래피라는 차원이 있는데, 인터넷 세일즈하고 리셀러 세일즈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지오그래피가 사실 인터넷 세일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스터머하고 인터넷 세일즈하고 사이에 이런 이제 풀네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풀네임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의 하나로서 지오그래피가 인터넷 세일즈하고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리셀러 세일즈에서는 리셀러 네임이라는 것이 계층 구조에 들어가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오그래피라는 차원하고 리셀러 세일즈하고 차원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맺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하면은 차원과 측정값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참조 관계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참조 차원 특성, 중간 차원 특성, 중간 차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차원에서 우리가 리셀러가 이제 중간 차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지오그래피가 중간 차원 리셀러를 통해서 어떻게 그 팩터 테이블, 리셀러 세일즈 팩터 테이블을 이제 참조하느냐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참조 차원에 무슨 키가 무슨 칼럼이, 그러니까 지오그래피 키가 중간 차원의 리셀러 테이블에 봐도 이 리셀러가 어느 지오그래피에 있다는 지오그래피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셀러 키를 지오그래피 키가 중간 차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지오그래피 키를 이제 중간 차원에 이 차원 디자인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셀러 차원을 열고요. 리셀러 차원에 보면 데이터 원본 뷰에 보면 리셀러의 여기 이제 키가 당연히 리셀러는 키가 리셀러 키고 외래 키로서 이 리셀러가 있는 지오그래피 키를 이제 포함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지오그래피 키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셀러 키를 선택을 하고 열의 새 특성 하면 이제 지오그래피 키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오그래피를 선택을 하고 이제 속성을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오그래피 키는 우리가 그 참조 관계를 위해서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차원 큐브를 만들 때 있어서 이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지 이제 정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애트리뷰트 하이라키 옵티마이즈드는 옵티마이즈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하이라키 오더드, 애트리뷰트 하이라키 오더드는 순수도 정렬을 안 하고, 애트리뷰트 하이라키 비지블은 이제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단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물론 이제 안 해줘도 되지만, 이런 작업을 하면 나중에 다차원 큐브를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직접 나중에 정렬하지 않는 것들은 정렬할 때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오그래픽 키를 리셀러라는 차원의 특성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큐브에 가서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지오그래피하고 리셀러 세일즈 사이에 관계를 열어서 참조 관계를 만들고 중간에 리셀러라는 프로모션이 아니죠. 리셀러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지오그래피 차원이 리셀러 세일즈라는 팩터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한다. 그러면 이 지오그래피 테이블의 지오그래피 키가 중간 차원에 있는 리셀러의 지오그래피 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오그래피죠. 이게 지오그래피고 이게 이제 팩터 테이블인 겁니다. 그래서 리셀러 세일즈라는 리셀러 세일즈라는 이 팩터 테이블인데 이 팩터 테이블을 직접 이렇게 이 팩터 테이블에 있는 레코더들이 직접 지오그래피 테이블을 차원을 참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리셀러라는 테이블을 차원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일대다 관계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조를 하려면 요 테이블의 키하고 요 테이블의 키가 서로 같이 연결이 돼야죠. 그 연결되는 칼럼이 뭐냐 그러면 이 지오그래피 테이블의 주키인 지오그래피 키이고 이 지오그래피 키가 이 리셀 여기 있는 리셀러라는 이 참조 테이블 차원 테이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 차원 테이블 리셀러라는 중간 차원 테이블에서 지오그래피 키가 뭘로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면 외래 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래 키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래 키를 이제 서로 연결해 준다는 그 이제 설정을 지금 이제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해주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제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오그래피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리셀러를 통해서 참조를 리셀러 세일즈를 참조를 한다. 리셀러는 건 테이블이죠. 여기 있는 프로덕트 네임이나 리셀러 네임 이런 것들은 이제 칼럼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참조한다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